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스포츠 클래식도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특집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KBO 리그에 있었던 추석 매치 중에 가장 유명한 매치가 바로 2009년 준 플레이오프일 텐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세 글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추석. 송추석의 악몽이 있었던 2009년 준 플레이오프. 지금 바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2009년) 준 플레이오프를 이야기하기 전에 2009 시즌의 롯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롯데는 2008년에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완벽하게 체질 개선이 되며 강팀으로 거듭났었는데요. 또 2009년에는 2008년과 다른 모습으로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2008년이 시즌 초반부터 강한 팀 전력을 보여주면서 승승장구를 했던 한 해라면 2009년에는 분명히 부침이 있었습니다. 에이스 투수였던 손민환이 부상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대호, 가르시아 이런 주축 거포들이 WBC 참가 후유증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부터 예년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원래 같은 상황이었다면 롯데는 이런 시즌에 하위권에 머물렀겠지만 로이스터 감독의 롯데는 조금 달랐습니다. 직전 시즌과 달리 로이스터 감독은 시즌 초반부터 약간 불펜의 힘을 모으는, 조금 투수 혹사를 덜하면서 불펜의 힘을 축적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덕에 여름부터 롯데는 치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즌과 다르게 불펜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시즌인데, 이렇게 팀이 올라가는 힘을 얻었을 때 새롭게 에이스로 떠오른 조정훈 선수는 선발진을 확실하게 이끌어줬고, FA로 영입한 홍성은은 박용택 선수와 타격 1위 경쟁을 하면서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승수를 쌓은 롯데는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4위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4위를 차지한 롯데의 준 플레이오프 상대는 두산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95년 한국 시리즈 이후 14년 만에 롯데와 두산이 포스트 시즌에 맞붙게 됐었는데요. 사실 전력 자체는 롯데보다 두산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투타의 기록만 살펴봐도 두산이 롯데에 비해서 확실하게 전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롯데가 그나마 조금 두산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당시에 불펜이나 타선이 훨씬 강했던 두산에 비해 선발진이 강했기 때문에 조정훈, 장원준, 송승준 이렇게 이 1, 2, 3 선발 트리오의 활약으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이 롯데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1차전에는 그 전략이 완전히 통했습니다. 선발 투수로 출격한 조정훈이 눈부신 호투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끌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7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했었는데, 이게 2실점 중에 1실점은 그 다음 투수로 올라온 강영식 선수가 분식 회계를 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정훈은 8회 투아웃까지 단 1점만을 내주면서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조정훈의 활약 덕에 롯데는 100%의 확률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1차전 승리팀이 100% 진출 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에는 조금 반전이 있었죠. 사실 준 플레이오프는 2008년부터 5판 3선승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준 플레이오프는 모두 3판 2선승제였는데요. 3게임 중에 2게임을 이기면 먼저 올라가는 시리즈였기 때문에 1차전을 이긴 팀이 100% 진출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확률이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롯데가 1차전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5판 3선승제로 제도가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롯데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도 롯데가 1차전을 잡았지만 나머지 시리즈에서도 더 집중을 해야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우려처럼 롯데는 2차전 장원준을 선발로 내세웠으나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두산에게 시종일관 끌려가는 게임을 하며 2차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잠실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두 팀은 사직으로 내려와서 3차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에 펼쳐진 3차전의 선발은
송승준 선수였습니다. 1승 1패인 시리즈에서 3차전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만큼 롯데는 이 경기를 이겨내면 홈에서 이제 1승만 더하면 다음 시리즈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 중책을 맡은 송승준 선수는 해당 시즌에 3경기 연속 완봉승을 거뒀을 정도로 잘할 때는 화끈하게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또 반대로 3경기 연속 완봉 기록이 깨지고 난 다음에 연속 경기 대량 실점을 하는 등 좀 극과 극의 모습이 보이는 롤러코스터형 피처라고 할 수 있었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송승준이 꼭 이번 3차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좀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경기는 화끈하게 망했습니다. 1회 초부터 1점을 내주고 불안하게 출발한 송승준 선수는 2회 초에 확실하게 경기를 끝맺음했습니다. 아예 비기닝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그냥 넘겨줬는데요. 3대 0으로 이미 점수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1사 2삼루 상황에서 3번 타자 김현수를 대상으로 고의사구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었던 타자는 4번 타자 김동주인데, 김현수를 거르고 맞이한 김동주에게 말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 스코어는 7대 0. 사실상 이 시점에서 모든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김현수 거르고 김동주, 줄여서 김거김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롯데 팬이라면 추석에 차례상 대신 한 번쯤은 떠올려봤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롯데가 다시 따라가지 못하고 끝났고, 그 당시 부산 경남의 추석 분위기는 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제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이 모든 명절 분위기가, 명절의 공기가 싸해지는 그 순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승준은 2009년 말고도 2008년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1차전에 출격해 패전 투수가 됐었는데요. 그 경기도 롯데가 12대 3으로 졌었는데, 마침 1년 뒤에 3차전에 등판한 송승준이 12대 3 경기를 또 한 번 만들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송승준은 롯데에게 2년 연속 가을 악몽을 선사한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날씨가 서늘해지거나 이렇게 추석이 다가오면 롯데 팬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나 PTSD를 느끼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차전에서 완전히 기선제압을 당한 롯데는 4차전 역시 내주면서 1승 3패로 결국 그 당시 기준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 최초 탈락팀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3위 두산과 4위 롯데의 대결인 만큼 3위 두산 쪽이 훨씬 유리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1차전 선발 투수였던 조정훈이 너무 폼이 좋았다는 거죠. 후반기부터 이어져온 좋은 폼이 포스트 시즌에도 이어졌었는데, 이 2차전과 3차전에 출격한 장원준이나 송승준 두 선수 중 한 명만 제 몫을 했다면 조정훈 선수가 다시 한번 준 플레이오프 마운드에 올라서 롯데는 그때 승부를 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당시 롯데 팀 구성은 조정훈, 장원준, 송승준으로 이어지는 1, 2, 3 선발은 좋았는데 마땅한 4, 5 선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전에도 선발 투수보다는 주로 불펜으로 많이 나왔던 배장호 선수가 선발 투수로 출전을 했을 정도였는데요. 당시에는 뭐 1, 2이닝을 먼저 막아주는 오프너 같은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롯데는 결국 4차전 역시 아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으로 롯데는 준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아쉬운 가을 야구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추억 하나를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재미난 야구 이야기, 흘러간 야구 이야기도 이렇게 종종 컨텐츠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